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프레시안이 지난 6일 협동조합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주식회사 체제에서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법인 형태를 바꾼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프레시안의 변신은 언론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협동조합 전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프레시안이 지난 6일 주식회사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협동조합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언론계가 특히 주식회사 체제고, 그 언론사의 생존을 주로 광고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독자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무슨 구독료라든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이제 광고료에 압도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스스로의 독립성이나 정체성을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많이 주시는 분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뭐 정부다 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품위 있는 생존 모델. 그러니까 언론사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내고 싶었는데, 잠깐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광고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언론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저희 조합원으로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좀 어떤 제대로 된 언론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협동조합을 하게 됐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주식회사 주주들이나 사내에서도 진통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뭐 진통이 컸다기보다는 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저희 주주 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좀 이 경제력이 있는 그런 대기업에 합작을 해서 경영은 이제 그분이 맡고 편집권은 저희들이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대기업과의 합작을 많이 추진했었는데, 저희 기자들이나 또 저희 글을 써주시는 많은 필자분들이 그럴 경우에 프레시안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프레시안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언론 활동을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프레시안이 작년 말부터 경영 상태가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마 제가 뭐 경영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멀어진 거죠. 이번에 그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그것의 영향이 전혀 없진 않았죠? 그거는 영향이 좀 있죠. 그죠. 자,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성격을 두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하신 걸 보도해서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보통 이제 협동조합 그러면은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따로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생산자가 기자고, 소비자가 독자라면 그 두 그룹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독자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저희 이 기자와 사원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이 조합을 같이 활동에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독자들로서 요구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분들의 요구를 주로 많이 들으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난 12년간의 프레시안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70점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자평하신 글을 봤는데요. 이게 너무 겸손한 평가신지 왜 이 정도 점수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낚시는 면했으니까. 예. 애초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기를 원했는데,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같이 고민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너무 앞세우지 않았는가. 예. 그런 좀 반성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고급 정론지로서의 프레시안의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겸손한 평가를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프레시안에도 선정적인 광고 게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성 기사도 들어 있어서 독자에 따라서는 좀 눈살을 찌푸린 분도 없지 않았을 텐데요. 예,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많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문, 특히 이제 진보를 지향하는 인터넷 신문에는 말하자면 대기업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작은 광고들이 들어오는데. 예. 그 광고들 중에 약간 불쾌 광고, 혐오 광고로 가는 것들이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광고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희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예. 물론 저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되면서 예. KGB에 기반한 광고.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 그런 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신문의 어떤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어떤 지향에도 신문의 어떤 기사 지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더라 해서 사실은 제가 협동조합으로 좀 바꾸는데도 좀 그런 악영향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프레시안의 존재 가치로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을 내건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이색적인데요. 저희가 좀 되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가치들을 많이 지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황우석 사태 보도라든가 저희가 또 한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평화를 지향한 것이었고 어떤 성평등이라든가 그런 저희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런 지향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2008년 자본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말하자면 문명적 전환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촛불 시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우병 소고기가 문제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반일명박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어떤 자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GDP가 높고, 경제 성장이 잘 된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떤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 평화, 평등, 협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해서 그걸 지향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자, 끝으로 향후 계획이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프레시안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저희 조합원으로 모시고 이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론의 어떤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협동조합으로 큰 성공 거두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근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변신을 시도한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국민TV